자, 이제 두 번째 줄 이후의 분들은 항상 녹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첫 번째 줄 분들은 마이크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알겠지? 아니면 너네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영상을 청취할 수가 없어. 들어와 있니? 돼 있어? 나가. 자. 평정심. 참을 일 3번이면 조현영을 살릴 수 있다. 자,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만약에 1,2 지나고 쌤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오른쪽 몇 칸 갈 때? 2칸 갈 때. 위로 몇 칸 가는 거? 1칸 가는 거니까, 자, 이 점 지나서 오른쪽 2칸 가면서 위로 1칸 가는 비율에 기울어진 정도의 직선은 오직 몇 개로 정해질까? 하나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점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함께 주어진다면 그 직선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자, 직선은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죠, 그치? 그 1차 함수식을 완성하고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건데,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2 지나는 직선 구하려고 하면, 자, 중학교 때는 얘를 y는 2분의 1에, 자, 그대로 x에 플러스 b를 만들어 준 다음에, 자, 몇 콤마 몇을 대입하면서 1,2를 대입하면서, 자, 2는 2분의 1 플러스 b 이렇게 만들 거라서, 상수항 b가 2분의 3이면 되겠구나 하여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고등과정에서 고작 이 1차 함수식 하나 구하자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이어나가니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화해서 빠르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가 되냐면,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1차 함수식이 결정되는데, 그 한 점을 쌤이 임의로 x1, y1이라 두고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이때 이 1차 함수식을 우리가 빠르게 y는 m에 x-x1 더하기 y1 이런 구도로 설정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 중학교 때 하던데 그대로 해보면 돼요. 자, 먼저 우리는 여기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1차항을 개수를 m을 하고 두면서 mx 플러스 n꼴로 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럼 m은 문제에서 정해진 상수인 거고요. 자, 내가 지금 결정 지어야 되는 미정계수는 n인 상태다. 그쵸? 자, 이 미정계수 n을 정하기 위해서 아까 지나는 점을 뭐 했더라? 대입했더라. 그치? 그럼 이 직선이 x1, y1을 지나기 위해서는, 자, 대입을 통해서 y1이 mx1 더하기 m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내가 구하는 것은 상수항 누구였냐면 n이었던 거거든. 그럼 이 상수항 n을 정리를 해보면 이 n 값은 mx1이 넘어가면서 y1-mx1의 이런 상수항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다가 이 식을 쓱 하고 집어넣으면 우리 1차 함수식이 y는 mx 더하기 y1-mx1이 되는 건데, 자, 이 식을 미정계수 기울기 m으로 묶어내면 m에 x-x1 더하기 y1 이런 구도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대부분의 교과의 내용입니다. 어렵진 않다, 그치? 그럼 이러한 식의 지금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연습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잘 들어봐봐. 우리가 첫 번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1차 함수식에 이렇게 미정계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앞에서 조금씩 봤어요. ax 마이너스 만약에 2a 플러스 5. 자, 이 1차 함수가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래. 어떤 문자에 대한 무슨 식이 떠오릅니까? 문자 a에 대한 항등식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주어진 등식도 함수식도 어쨌든 등식이니까 얘를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자, a로 묶어냈을 때 그 a의 개수가 x-2, y 넘어오면서 플러스 5 마이너스 y는 0꼴의 식이 만들어진다. 그치?
이걸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우변이 지금 0이니까 얘는 0a 플러스 0꼴의 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였지 않아? 그러면 여기 a의 개수도 0이 되고요. o-y라는 이 상수함도 0돼야 되기 때문에 x는 2가 되고 y는 뭐가 되냐면 5가 되는 구조에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가 있게 돼. 여기까지 1절.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은 a 값에 관계없이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2,5를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y를 넘기지 말고 그냥 a로만 한번 묶어볼까?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을 봤을 때 이제 어떤 감정이 드냐면 얘랑 구조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여기 있는 식을 보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게 눈에 보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보이고 기울기는 x의 개수니까 무엇이라는 게 a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식이 앞으로 미정계수 하나만 있을 때는 이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게 인지가 되어야 하고, 그럼 이 직선이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쌤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1차 함수식을 봤을 때 얘는 기울기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뭐를 지나는 직선이냐면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인지가 된다, 이런 말인 거야. 배웠니? 그럼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준 거냐면, 자, 이제 보자. 우리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m인 직선을 먼저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당연히 상수항이 없으니까 y는 mx지 않아? 그치? 그럼 얘도 이렇게 볼 수 있네? 얘는 m에 관계없이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다? 0,0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치? m의 개수도 0이고 그때 대응된 y값도 0이니까. 근데 이러한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m인 직선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 직선이 여기 있는 a라는 x1, y1을 반드시 지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점이 그대로 x1, y1을 지나게 하려면 이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 x축으로는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냐면 x1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거냐면 y1만큼 평행이동된 직선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오른쪽으로 x1만큼 위로 y1만큼 옮기게 되면 이렇게 x1, y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있다. 그치? 우리 이제 생각해보자. 평행이동했을 때 함수식의 변화는 2차 함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y는 ax 제곱인 2차 함수를, 자, x축으로 우리가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고? x 마이너스 m을 대입해서 함수식을 만들고, 같은 구조로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n을 넣어서 함수식을 구성을 했었거든. 그럼 여기는 이 2차 함수식이 사실은 y 마이너스 n은 a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들어가면서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꼴의 식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함수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마이너스 n이 보통 우변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a에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 플러스 m꼴로 작성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서 꼭지점도 찾았고 무슨 이동량도 찾았습니까? 평행이동량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이 2차 함수식 봤을 때 얘는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러한 함수식이었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됐어요. 그럼 이 식 보고 이제 이 식 보면 무슨 이동이 눈에 좀 보이지? 평행이동이 눈에 보인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여기 y는 mx라는 직선, 원래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m인 직선을, 자, 여기 있는 임의의 한 정점 a라는 점을 지나게 하기 위해서 x축으로는 x1만큼 y축으로는 y1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이 1차 함수식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y는 m의 x 대신에 x-x1, 그 다음에 y 대신에 y-y1인데 y1 넘어올 거니까 우리 2차 함수에서 평행이동하듯이 이렇게 구성된 거다라고 인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평행이동해서 이런 1차 함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대로 거기 교재에 하나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미정계수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는 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중등 때랑 이렇게
이정계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나가셔야 해요. 그냥 시작하는 곳에 적으면 돼. 맨 앞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쪽에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학교 때 다 했기 때문에. 네? 없어? 아까 다 받은 줄 알았네. 여기 있어요. 자, 대강 적으셨나요? 빨빨빨빨빨.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의 구조를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연습을 하자는 건데, 그래,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면 y는 m까지는 당연히 그려져야 되고, 그대로 평행이동량을 따지면서 자,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x-x1 플러스 y1의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생각이야. 그럼 열심히 이제 중학교 때처럼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 보자마자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y는 몇 분의 몇 들어가고요. 그렇죠. 3분의 2 들어가고. 자, 한 정점 지나는 데가 2,4여야 되니까 뭐 빼기 뭐해? x-2에 플러스 얼마? 4.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필요에 따라서 전개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각도라는 게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야.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곳이 x축의 양의 방향이고 여기에다가 내 직선과 지금 x축이 이루는 각이 60도란 말은 이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60도만큼 회전되면서 직선이 하나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60도로 뻗어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그럼 이 60도로 뻗어나가는 직선은 어쨌든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제시하지 않나?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어디에 한 두 정점을 잡아놓고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보면 되는 개념이다. 그쵸?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면서 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는 자, 특수각인 직각삼각형 되니까 몇 대 몇 대 몇이 될 거고 1대 2대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몇 분의 몇이 될 거니까 1분의 루트 3이 될 거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인 걸 나타내준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런데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60도 기준으로 이 밑변과 높이의 비를 결국 삼각 비중의 무슨 값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죠?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치? 그럼 탄젠트 60도가 지금 얼마가 된 거냐면
루트 3이 되면서 이렇게 2,5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루트 3에다가 자 그대로 지나는 점 2,5니까 x-2 플러스 5로 그냥 작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니? 자, 좀 더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봅시다.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자, 이루는 각이 세타고요. 자, 지나는 점이 세타이고 자, 1,2를 지나는 자, 직선을 찾으라 그랬는데 단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주어졌어요. 사인 세타가 5분의 4래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을 먼저 그려봅시다. 쭈루룩. x축과 양의 방향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이 세타인데 자, 요각 세타로 그럼 내가 임의의 두 정점을 잡아서 자,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자,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사인 값이 5분의 4네. 사인은 무슨 변분의 무슨 변이니까? 빗변분의 높이니까. 자,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5인 상태고 세타가 마주보는 높이가 지금 4라는 얘기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빗변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죠. 그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여기서 탄젠트 값, 즉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 된다? 3분의 그치 4가 된다. 자, 3분의 4고 지나는 점 확인되니까 y는 3분의 4의 x-1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작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끝.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중학교 때랑 다르게 내가 이런 점이나 기울기가 관찰될 때는 1차 함수식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구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로 직선의 결정 조건이 하나 더 나오는데 자, 우리가 점 하나 말고 이 A라는 점과 이렇게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오직 몇 개로 정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로 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식도 우리가 빨리빨리 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 그 임의의 한 점이 x1, y1이고 자, 또 다른 한 점이 x2, y2라면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점만 있으면 함수식을 빨리 작성할 수 있으니까 먼저 여기 두 점을 통해서 관찰해야 되는 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1,1에서 4,5로 갈 때 x 증가량은 당연히 3이 될 거고 y 증가량은 당연히 4인 게 눈에 보이니까 기울기 몇 분의 몇 잡아주고 3분의 4 잡아주고 그럼 y는 3분의 4에 그대로 x-이 점을 쓰든 이 점을 쓰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x-1에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y는 3분의 4에 4,5를 지나도 되니까 x-4 플러스 5로 잡아줘도 되는데 쌤 그럼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식이 다른 것 아닌가요? 전개하면 결과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일반화해서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임의의 정점 두 개가 주어지면 자, 어차피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이 기울기가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자,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두 점으로 잡는다 치면 x 증가량이 x2 마이너스 x1일 거고 y 증가량이 y2 마이너스 y1인 거니까 그냥 기울기 자체를 두 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요. 자, 이게 기울기고 두 점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지나면 되니까 y는 기울기 표현에 자, 지나는 점 x1, y1 써도 되고 x2, y2 써도 되니까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자리에 x-x 플러스 y2를 적어서 정리를 해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억지로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럼 체크할 부분은 뭐밖에 없냐면 두 점을 이용해서 여기 기울기 뭐를 결정만 하면 된다? m만 결정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37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에서 결정 조건에 한 점과 기울기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적혀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자, 아래와 같이 표현이 좀 되어 있는데 쌤이 적은 거랑 좀 다르다, 그치? 한쪽으로 안 넘어갔죠, 상수항이. 그래서 넘겨서 구조화해 주시면 되고 여기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암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 인지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자, 요 앞에 있는 이 x의 개수가 그냥 기울기 표현이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체크하고, 자, 마지막 얘기하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 식의 설정은 설명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어려운 게 없네. 적었나요?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아니 그냥 알아야 돼. x 절편이랑 y 절편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자, 중학교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주어진 식으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구도로 표현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차 함수랑 같은 식의 의미였던 거고, 그럼 이 1차 함수가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이름을 우리가 무슨 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XY에 대한 1차식의 구조가 잘 드러나 있는 이 같은 의미의 식 중에,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면서 얘를 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줘요. 이름을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XY에 대한 1차식을 이렇게 의미로 예쁘게 잘 정리를 해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자, 중등 가정부터 빨리 정리를 해보자. A가 0인 구도가 있었어요. B는 0이 아니고요. 그럼 A가 0이 들어가면 얘는 0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되면서 여기는 x가 뭐가 들어가든 항상 0이라는 항을 만들었다. 그치? 그럼 이 식을 지금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c였지 않아? 그럼 얘는 y좌표가 일정한 직선이 되면서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 됐습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던 거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c.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자, 여기 있는 x 개수가 0일 때였고요. 자, 그럼 반면에 a가 0이 아니라 b가 0일 때는, 자, b가 0일 때는 이렇게 y는 하고 정리될 리가 없는 거다. 그치? b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b가 0일 때는 b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서 자, ax 더하기 자, y에 대한 1차가 없어지면서 는영꼴이 되면서 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에서 x좌표가 일정한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그럼 쌤이랑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자.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갈 건데요. 여기 y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얼마? 기울기는 여기는 직선이 있는 두 점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무슨 증가량과 무슨 증가량이 비었다?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비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의미의 한 점을 x좌표가 0일 때 y좌표를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두고, 여기 있는 이 의미의 또 다른 한 점을 x좌표가 1일 때 y좌표를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두면 x 증가량은 플러스 1이지만 y 증가량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쵸? 그럼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x 증가량은 1인데 y 증가량은 0이니까 자, 기울기는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0인 직선이다라는 게 일단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혀 있어야 되고. 됐니? 자, 그러면 x축에 이렇게 수직한, 즉 y축에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하러 간다 쳤을 때, 자, 이 점의 한 좌표는 x좌표는 어차피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0으로 잡아주고, 자, y좌표를 또 다른 한 점의 좌표를 y좌표가 1인 점으로 잡아서 얘를 마이너스 a분의 c, 자, 1이라고 잡아준다 치면,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x 증가량은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치? 그럼 얘의 기울기를 표현하려고 하면
분모에는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 되면서 자 분모의 x 증가량이 0이 될 거고 분자의 y 증가량은 1 빼기 0 하면서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애초에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축의 수직한, 즉 y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를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라는 것도 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거기에 보면 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해서 자 36쪽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36쪽에 자 괄호 1번에 보시면 x는 a라고 되어 있는 직선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러한 직선 기울기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y는 b라고 되어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다라고 인지를 해야 될까? 0인 직선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0이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놓은 상태에서 자, 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할 거예요. 뭐 어렵진 않아. 그냥 외워도 되는데 그래도 논리 정도는 좀 알고 가자 이런 생각이에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 x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 ax 더하기 by는 마이너스 c꼴로 정리해도 상관없다. 그치? 그렇게 하고 나서 우변의 상수항을 그냥 1로 맞추기 위해서 쌤의 편의상 잠깐 마이너스 c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c분의 ax 자 그대로 마이너스 c분의 by는 1 이런 꼴의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 있어. 맞지? 1절이야. 그런데 이 개수가 지저분하죠. 근데 어쨌든 얘는 상수항분의 상수항이니까 또 다른 의미의 상수항 하나 라지 a로 치환해도 상관없거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b분의 c분의 b 또한 그냥 라지 b로 치환해서 본다 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xy에 대한 1차식의 구도는 자 미정계수가 이렇게 3개가 아니라 2개짜리인 식으로 나타내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얘나 어차피 의미가 똑같다는 말이야. 그치? 상수항을 그냥 하나 라지 a로 두고 이 상수항을 그냥 라지 b로 두면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x절편 p, 0이랑 x절편이 p이고 자 y절편이 q인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요 자리에다가 지금 0,q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개수를 빨리 정할 수가 있는데 자, 0 집어넣으면 얘는 빵이 될 거고 자, q 집어넣으면 얘가 bq가 그대로 1이 되는 구도가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 b라는 개수가 무엇인 게 눈에 드러나냐면 q분의 1인 게 드러나게 돼요. 자, 같은 맥락으로서 p, 0을 대입해봐도 얘는 라지 AP 더하기 0이 1 되면서 자 P의 개수를 X의 개수 라지 A를 구하면 라지 A는 P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1차식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라지 A 대신에 P분의 1 넣고 라지 B 대신에 Q분의 1 넣으면 되니까 얘가 P분의 X 더하기 Q분의 그대로 Y는 얼마로 드러나냐면 1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 됐니? 여기까지? 그럼 이 식의 구조상의 특징을 보자. 분모에 X계수의 분모에 X절편이 들어가 있는 거고 Y계수의 분모에 Y절편이 그냥 들어가 있는 구도다. 그치? 그리고 상수항은 1인 구조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얘기지 않아? 봐봐. P분의 X 더하기 Q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에서 내가 여기 Y절편, X절편을 구하고 싶었어. 그 Y에 빵 넣을 것 아니야. 그치? 그 y에 빵 넣으면 이 p분의 x가 1이 되기 위해서는 x는 뭐일 수밖에 없죠? p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p, 0을 지나게 되어 있어. 이해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y절편을 찾기 위해서 x절편에다가 0을 빵 집어넣으면 자 여기 있는 q분의 y가 지금 1이 돼야 되니까 자 이 y절편은 q일 수밖에 없어. 자 절편을 알면 이렇게 분수계수의 형태로 자 xy에 대한 1차식을 빨리빨리 표현하면서 1차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야.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안목을 그냥 가지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4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이렇게 나왔어요. 보자마자 이 1차 함수는 몇 콤마 몇이랑 몇 콤마 몇을 지나면 4,0이랑 0,3을 지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어지는 1차 함수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냥 빨리 하자는 얘기인 거야. 알아보겠니? 됐어요? 그래서 xy의 개수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될 때 절편을 통해서 함수식을 빨리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외울 필요는 없고, 자, x절편이 이제 a이고 y절편이 그러면 b꼴이 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단순히 a분의 x 더하기 자 b분의 y는 1 이렇게 나타내면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꼴의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의 특징을 이해를 하자는 얘기인 거죠. 알아보겠습니까? 그럼 너네 생각해봐. 쌤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니 1차 함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쌤 저는 1차 함수식 y는 하고 정리해서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꿔서 그래프 그리고 있으면 싸우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1차항이 XY 된 1차항이 다 좌변에 있는 구도면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구성하는 게 가장 쉽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너네 이것도 봐봐.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차 함수식 그리는 데 있어서 2x 더하기 3y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걸 그리는 데 있어서도 자, 물론 y는 하고 그려서 잘못된 건 아니기는 한데 이렇게 그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 근데 효율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얘기지. 빠르게 절편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마인드예요. 자, x에다가 0 넣으면 y는 얼마가 되면 되니까? 4면 되니까 0,4 지날 수밖에 없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그대로 x좌표는 6일 수밖에 없으니까 6,0 지나면서 이렇게 두 점 지나는 직선 빨리 구성하고 그리자라는 생각인 겁니다. 알아보겠음? 자, 그럼 이렇게 가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루트 3분의 x 더하기 루트 5분의 y는 자 1이라는 직선과 자 2루트 3분의 x 더하기 루트 5분의 y는 자 1이라는 요 직선 그리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얼른 구해보시죠. 됐어요? 별로 안 어렵죠? 자, 첫 번째 직선은 x절편 얼마에? 첫 번째 직선 x절편 얼마에? 루트 3에 y절편은 루트 5인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생기는 거고 그쵸? 자, 두 번째 직선은 x절편이 그러면 2배 되면서 2루트 3이 되는 거고 y절편 루트 5인 거니까 이렇게 두 점 지나는 직선이고 거기에 x축까지 의해서 둘러싸인 삼각형이니까 이 둔광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밑변은 당연히 둘의 좌표차를 통해서 루트 3이고 자 높이는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절반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2분의 루트 15로 표현하면 될 것을. 그치?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잡하다고 쫄지 말고 구조를 공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의 관찰이 있으면
그럼 우리 아까 뭐 축과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나만 하고 갑시다. 그럼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자, 특수각일 때는 직선의 기울기를 다 알 수 있는데 자, 특수각이 30도도 있고 45도도 있고 그 다음에 60도도 있죠. 자, 순서대로 기울기 구해봅시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든다 치면 1대 2대 루트 3이 될 거니까 몇 분의 몇이 된다? 루트 3분의 1. 그치. 유리하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45도짜리면 이렇게 만들면 직각이등변 될 거니까 1대 1이 될 거라서 자,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정도는 상식이고. 자, 60도짜리 직각삼각형 만들면 자, 여기가 1대 자, 높이가 비율이 루트 3일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인 것은 확인이 금방 되는 거다. 그치? 자, 근데 우리 둔갑 중에서도 특수각이 있지 않아? 짝지가 있죠. 30도 반대편에 몇 도 있죠? 150도 있죠. 그럼 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각이 150도라고 주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이 직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않을까? 여기 몇 도 되니까? 30도 되니까. 그럼 이렇게 뭐 어쨌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본다 치면 자,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루트 3이에요. 그럼 얘는 X 증가량이 플러스 루트 3의 비율로 갈 때 Y 증가량은 무슨 1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1의 비율만큼 가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45도 반대편에 아이고 45도 반대편에는 몇 도가 있으니까 135도가 있을 거니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가 이제 45도가 되면서 스르륵 만들면 1대1이라서 1 증가할 때 1 감소하는 거니까 무슨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랑 크기는 같은데 뭐만 달라지고 있는 거지? 부호만 달라지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60도 반대편에는 몇 도가 있냐면 120도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60도일 때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얼마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축과 이루는 각에 의해서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는 당연히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요거 이제 상식적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자,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41페이지로 와보세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고 자, 41페이지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 허허. 중학교 때 너무 많이 했어. 더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이렇게 돼 있으면 K값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어떤 두 점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도 모조리 어떻다? 같다. 직선 AB의 기울기도 직선 누구의 기울기도 BC의 기울기도 직선 AC의 기울기도 모조리 같다라는 표현 통해서 여기 K값 정리할 수 있었다. 그치? 맞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상도 조금 해볼까? 감각적으로 본다 치면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B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B는 자, 1 증가할 때 얼마 증가? 3 증가하는 거다. 그치? 기울기가 3이 돼야 돼. 그럼 이 밑변과 높이 B가 자, 그림에서 안 그렇긴 하지만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1대 3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자. B에서 C로 가는 동안 이렇게 증가량과 이렇게 증가량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Y 증가량이 계산이 되잖아요. 얼마로? 2로 계산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1대 3이 되려면 여기 X 증가량은 얘 3분의 1배인 몇 분의 몇 증가해야 될까? 3분의 2 증가해야 되니까 그럼 K 값은 당연히 2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3분의 얼마가 돼야 된다? 8 돼야 된다 정도는 이렇게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중딩 때처럼 무조건 분수식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들을 판단을 하면서 개념 익힘 3번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이거 쌤이랑 앞에서 좌표 평면할 때 정리했습니다. 잘 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개념 익힘 5번에 무시하는 걸로 하고. 자, 지금 사각형 ABCD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이것도 했었다, 그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됐지? 대각선의, 그치, 교점인 그 무게중심을 지났어야 됐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한 예시만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알아서 푸시는 걸로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 내용이 너무 많아서 미리 빌드업을 했던 거지. 너무 많아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뭔 소리야? 자, 여기 그려진 두 개의 직사각형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리고 싶대요.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이 대각선의 교점인 여기 중점대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 그쵸? 2와 5의 중점 몇 분의 몇? 2분의 7. 2와 6의 중점 몇 분? 얼마? 4. 그래서 이 점 2분의 7,4를 지나면서요. 자,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에도 그럼 대각선의 교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대각선 그리면 여기는 y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1.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면 되지 않겠어? 그치? 그냥 1차 함수식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두 정점이 정해졌으니까 기울기부터 찾으면 기울기는 자, x 증가량은 마 2에서 2분의 7까지 가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1이겠죠. y 증가량은 마 1에서 4까지 갑니다. y 증가량은 5가 되겠죠. 그럼 우리 직선의 기울기가 뭐 얘 역수 곱해진다 치면 기울기는 11분의 10이 되는 거고 그럼 지나는 한 정점 이용해서 빠르게 x 더하기 2 마이너스 1로 그냥 작성하면 되는 이러한 1차 함수식이 빨리 구성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중딩땡과는 다르게 계산을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어렵니? 네. 나가. 자, 그럼 이렇게도 봅시다. 뭐? 왜?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지? 숙제가 문제요. 숙제가 문제야? 자,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이고, 숫자 너무 더럽게 하지 말자. 여기 6,4일 리가 없잖아.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OC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여기 원을 그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자, 삼각형 AOC의 넓이와 중심이 K, -2인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면서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원방을 멋있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삼각형 AOC라는 이 삼각형 넓이랑 중심이 K, -인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면서 자,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먼저. 자,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려고 하는데 이 한 꼭지점을 지나고 있네? 그럼 우리는 어떤 점을 지나야 됐죠? O와 C의 무슨 점? 중점을 지나야 됐습니다. 그쵸? 그럼 중점의 좌표는 평균이니까 0과 6의 평균 얼마에? 3회. 그 다음에 0과 4의 평균 얼마? 2.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중점을 지나는 동시에 이렇게 둘을 연결했을 때 휘어버리네. 자, 어쨌든 이렇게 직선이 쭉 지나는 선상 안에 누구의 중심도 존재해야 될까 얘들아? 원의 중심도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래야 원의 넓이도 몇 등분 될 수 있겠습니까? 2등분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럼 이러한 중심의 좌표의 K 값을 찾으려면 두 개의 점을 지난다는 조건이 완성됐으니 이 1차 함수식은 결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함수식을 정한 다음에 이 점을 뭐 하겠다라는 마인드일까? 대입하겠다는 마인드겠다. 그치? 자, 그러면 A라는 점과 M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찾아봅시다. 자, 2,6에서 3,2로 갑니다. X 증가량은 플러스 1이고요. Y 증가량은 6에서 2까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4에, 자, 지나간 점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좀 더 작은 거 쓰기로 하면서 X-1 플러스 2 이렇게 작성이 가능한가? 자, 근데 얘가 몇 콤마 몇 도 지나야 된다는 생각? K,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에 K-3 플러스 2가 된다. 이 생각인 거예요. 됐나요? 자, 넘어가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 곱하기 K-3이 되면서 후 약분되면서 1이 K-3이니까 K는 4였구나. 이렇게. 됐죠? 아니 뭐 그냥 도형 넓이 2등분하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되는지 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아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 4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선생님이 모조리 그냥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4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중학교 내용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자, 이제 47쪽부터 정리할게요. 금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다음 주요? 네. 뭘 다음 주야. 이번 주지. 이번 주 금요일인데 뭘 다음 주 금요일이야. 맞춰야 돼요. 네. 얼마 안 나갔습니다. 몇 시죠? 몇 분? 49분. 49분이라고? 자, 거짓말이면 집에 오늘 3교시 하고 가는 걸로. 숫자가 제대로 안 보였어요. 숫자 제대로 보면 몇 분이에요? 42분이야? 자,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오세요. 45쪽입니다. 뭔 소리야? 자, 지금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나오는데, 자, 한번 45쪽 내용 봅시다.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든 평행하든 일치하든, 자, 이렇게 세 가지 관계는 중딩 때 본 거야. 그치? 아니, 어떻게 중학교 때보다 공부를 더 안 하려고 해. 미쳤나봐.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고,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고 이렇게 평행한 것도 있고, 그리고 두 직선이 완벽하게 겹치면서 일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다르게, 중학교 때랑 다르게 나온 게 하나, 두 직선이 이렇게 서로 무엇한 조건이 나와 있죠? 수직한 게 나와 있다. 그치? 자, 별표 치시고요. 두 직선의 수직 조건입니다. 자, 두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거기 적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자, 오늘 이거 증명할 거예요. 왜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구도는 이미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1차 방정식, 1차 함수식이 y는 ax 더하기 b고, 여기는 y는 mx 더하기 n꼴로 드러나는 자, 두 개의 1번, 2번 직선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냥 두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 되니까 뭐랑 뭐만 다르면 되죠? a와 m만 다르면 되는 거였다. 그치?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그냥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a와 m이 다르다. 이 느낌이에요. 자, 평행하려면 무엇만 일치하면 됐죠? 기울기만 일치하면 됐죠. 그치? 그래서 얘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어떻다? 다르다. 이 내용이었다. 그치? 그럼 기울기 같다는 것은 a와 m이 같은 거고, y절편이 다르다는 것은 b와 n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것은 저기 있는 일차함수 두 개가 완벽히 똑같은 거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이런 얘기를 그냥 간단히 다룰 수 있다. 그쵸? 자, 그럼 두 직선이 수직할 때는 이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쌤이 하나 증명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먼저 평행이동이 들어가지 않은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y는 mx를. 자, 그리고 이 원점을 동시에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도 그려볼 거.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자, 아까까지 쌤이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보여줬다. 그쵸? 그럼 이 도형에서도 첫 번째 쌤이 여러분들한테 기하학적으로 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을 먼저 해보면 자,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기울기 m인 직선에서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 x 증가량의 비율을 1이라고 둔다 치면 우리 직선의 기울기는 현재 m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의 y 증가량의 비율은 m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럼 얘랑 이루는 각이 90도인 자, 이 직선은 여기 있는 이 좌표 평면이 90도 그대로 회전된 구도지 않을까? 자, 그럼 x축이 90도 회전하면 무슨 축이 되겠어요? y축이 되겠죠. 그러면 자, 색깔별로 보여줄게. 한마디로 이 x축을 90도 회전시키면서 y축이 된 겁니다. 이해하심? 그럼 다시 이 직선도 몇 도 회전할 거냐면 이 직선도 그대로 90도 회전하면서 여기 있는 노란색 직선이 되는 거지. 알아보겠어?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y축에 이렇게 그대로 회전되면서 이동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알아보겠어?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현재 이 밑변의 길이 비율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아까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 비율이 m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니? 그럼 현재 우리 이 노란색 직선의 x 증가량은 m이 되는 거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자 그대로 여기 있는 도형 자체를 90도 회전해서 자 수직인 관계의 직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x 증가량이 m이고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이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일 수밖에 없다. 먼저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끝! 자 그럼 기울기가 m인 직선과 여기에 지금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y는 m분의 마이너스 m분의 1x가 되고 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 사이의 관계성을 보면 자 그냥 역수가 된 것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으니까 자 두 개 곱해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 간단하게 기하학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네, 여러분들 교과에서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을 나중에 할 거라서 이런 대칭의 상황들 좀 잘 확인했으면 해서 그래서 쌤이 이제 정리를 이렇게 식으로 해드리고 자 기하학적인 증명 말고 자 일반적인 증명을 빨리 보여드리면 몇 분이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y는 mx 만들고 얘 수직인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x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90도예요. 자 90도랑 친한 도형은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쌤이 여기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어볼게요. 자 여기 a라는 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대답을 해야 집에 갈걸? 1콤마에 그렇지. 대답을 해야 집에 가는구나. 그치. b는 1, m' 이렇게 될 것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정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선분 OA 제곱이랑 선분 OB 제곱을 더했을 때 그게 선분 AB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자, 원점과 A 사이 거리 제곱을 예은이가 불러봐 빨리. 눈 마주쳤잖아.
뭐라고요? 5a 제곱.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 제곱. 우리 기가 시간은 너에게 달렸다. 자, 다음 예지니까 준비하고. 1제곱 더하기 m제곱. 자, 예지야 5b제곱은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 자, 시우야, 선분의 ab제곱은 어떻게 돼요? A제곱이요. a에서 b까지 거리는 x좌표 똑같으니까 y좌표의 차로서 뭐 빼기 뭐가 된다? m 마이너스 m 프라임. 뭐래, 프라임이야. 또 안 보이는 척하네? m 마이너스 m 프라임이 되죠. 그럼 이 길이 제곱하면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이 m 프라임 플러스 저거 M 다시 제곱. m 프라임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양변에서 m제곱, 그 다음에 m 프라임 제곱 없어지고 나면 남는 게 2는 마이너스 2m 곱하기 m 프라임이 되는데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수직한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수적 증명도 가능해집니다. 어렵지 않다. 그쵸? 근데 뭐가 어렵니? 집에 가요. 뭔 소리야?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었어요. y는 ex겠죠. 그럼 1,1을 지나면서 a의 수직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 기울기는 얼마일까? 곱해서 얼마가 되려면 다시 마이너스 2A죠. 그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역수치하면서 부호 바꾸면 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지나는 점 1,2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냥 이런 관계를 이제 고등과정부터 다루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수직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면밀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네, 47쪽까지 해서 오십시오. 얼마 안 돼요. 베이직센 줘야 되는데. 어떤 쓰레기? 이거? 나중에 쓰레기통 버리면 돼. 나가면 일반 쓰레기 버리는 곳 있어. 어떤 거? 금요일날? 금요일날 쌤이 프린트 따로 준 거 있어? 진짜? 아니, 그거 기존에 있던 베이직센일 거야, 아마. 베이직센 끝까지였지, 그래서. 잠깐 프린트 뭐뭐 했어, 준환이 그럼 지금. 이거 있고. 이거랑 펜이 그치, 베이직센 하나 있지. 그거 베이직센 그냥 끝내면 돼. 쌤이 지금 이거 어차피 2학기 범위라서 그렇게 많이 숙제 안 내줬어. 금요일까지 이거를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 쌤이 방금 말한 여기 47쪽까지만 해야 돼. 전거도 봐요. 그 전 거는 터프 빼고 다 하면 돼. 터프는 우리 지금 안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터프 빼고 요 앞까지만 정리를 해서 와보면 알겠죠? 괜찮겠어? 됐어요. 완전 잘 그렸네. 직선이나 잘 그려.